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2일차인 오늘은 총 6개 기관의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발표는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아울러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이 진행되며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제 협력 우수 사례가 소개가 될 텐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의 임훈남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님께서 교육통계 조사, 분석, 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임훈남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육통계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는 교육개발원에서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연수사업과 관련해서 기획 및 자문의 역할을 했고요. 통계센터의 이기준 소장님이 연수사업을 주관하셨고 이한승 선생님이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연수사업을 하면서 가졌던 최초의 목적, 그리고 저희는 성공적으로 연수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자부하는데요. 그 성공의 요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사업의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고 성공 요인을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별로 어떤 요인이 저희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사업의 개요는 대략 목적과 내용,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연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사업은 이제 과제명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통계 조사, 분석, 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었고요. 이것은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씨앗의 일부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연수는 9월 중순에 10일간 진행이 됐고요. 스리랑카 교육통계 담당자 22명과 옵저버로 참여한 12명, 옵저버 참여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저희 연수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저희가 오랫동안 교육 통계를 작성해 왔고 그 경험을 안에 쌓여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스리랑카 교육 통계 담당자들이 가져야 할 통계 역량을 길러주고 또 그걸 통해서 스리랑카 교육 통계가 조금 신뢰도 높고 정확한 통계로 작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실시했고요. 아마 그 결과는 스리랑카 교육 정책의 성과나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스리랑카 교육이 좋아지는 이렇게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스리랑카, 한국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국제적으로는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 생산과 관련된 스리랑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모듈 4개로 진행이 됐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 22명과 옵저버 12명으로 총 3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스리랑카 22명은 교육통계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교육정책을 하는 정책 담당자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옵저버는 이제 온라인 연수라고 하는 특징을 감안해서 저희가 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을 옵저버 자격으로 신청을 받아서 함께 연수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방법은 온라인 연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원래 연수는 보통 초청이나 방문 등의 방법을 이제 취하는데 코로나 상황 하에서 이 연수는 20년에 기획됐지만 20년에 못하고 21년부터 3년간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연수 체제로 꾸려봤고, 이 온라인 연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방법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는 플립 러닝 방식을 채택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수자들의 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리랑카 교육 통계에 대한 문제 파악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학습의 이 원리를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줌 방식과 일반 참가자를 위한 유튜브 방식을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연수 결과는 22명 전원이 100% 참여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토론이나 발표에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수의 결과로서의 실행 계획 AP를 만들고 그것의 이행을 위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 사업을 하면서 저희 코이카와 함께 설정했던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연수생 만족도, AP 영향력, 교육통계 업무 인식 개선도 이런 것에서 저희가 설정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체 평가나 이런 걸 좀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성공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온라인 송출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이후에 남아있는 2년간의 연수도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평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성공적인 연수를 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듈형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연수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올해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주요 연수 전략과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년간의 연수는 1차 년도는 교육통계 역량의 기본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는 이 기본 과정과 함께 교육 영역별로 해서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 및 평생교육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특화된 지식이나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쪽으로 심화 과정을 만들었고요. 3차 년도에는 기본 과정과 함께 담당 업무별로 통계 역량을 좀 길러보는 심화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니터링이나 평가와 관련된 업무, 또 통계 품질과 관련된 내용, 현장 실무 관련된 내용 이렇게 약간 심화 과정을 가져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 연수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모듈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모듈은 국가통계제도와 정책의 이 주제입니다. 이것은 국가통계제도와 거버넌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국가통계에서 품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통계의 하나인 한국교육통계 의 체제와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모듈은 교육통계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계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통계, 조사통계, 학습 성과 통계로 보고 이 각각의 특성을 달리하는 이 데이터의 수집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모듈 2번째로 이제 삼았고요. 3번째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발과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온라인으로 통계 서비스를 하는 것, 그리고 수요에 맞추어서 하는 수요 맞춤형 통계 서비스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서 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AP라고 하는 AP를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그 절차와 방법을 교육하고 실제로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도출해서 그 해결로서의 실행 계획을 세워보는 데까지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연수 전략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립러닝, 문제중심 학습, 소집단별 토론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데요.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건 사전 학습을 하고 그것에 토대를 두어서 토론이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신경을 썼던 것은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의 동영상 강의, 2시간의 온라인 세미나의 방식으로 한 가지 강좌를 운영을 했고요. 이랬을 때 이제 사전 학습은 저희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전에 동영상을 공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고 싶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올해는 좀 실행을 못했고요. 다만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지식과 함께 주요 토론 주제를 반드시 강의 안에 담고 있어서 그 토론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관심을 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중심 학습은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를 통해서 동영상을 강의했던 강의자가 이 온라인 세미나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 그리고 다음에 나올 그 소집단별로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온라인 연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동적인 학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모든 별로 해서 총 10개 정도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영상 강의 화면인데요. 동영상은 발표 자료와 그다음에 설명하는 사람 그리고 자막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내용은 영어로 하고 설명은 한국어로 하되 영어로 통역 그다음에 자막으로 동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 스리랑카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막과 그 설명이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른 연구를 하면서 워크숍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막을 영어로 그 나라어로 해주면 그 나라 사람들의 조금 더 접근과 학습이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AP를 세우거나 할 때 계속 그 참가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구글 클래스에다가 올려서 계속 학습의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성공 요인은 저희가 굉장히 참여적인 온라인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참여적인 온라인 연수를 위해서 가상 스튜디오를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견학 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했고 온라인 학습 지원 체제를 갖췄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온라인 가상 스튜디오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대체로 3개 정도의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화면, 참가자들 화면, 그다음에 강의자 화면으로 하고 그 현장감을 주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앞에 동영상을 보고 듣고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요 스튜디오를 하면서 계속 주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집단 토론을 같이 주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스튜디오만 활용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소집단 토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하나는 저희가 초청하거나 할 때 이제 직접 현장 견학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 현장이나 교육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보고 느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대신 영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실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자들은 줌을 통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고요. 유튜브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하나는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 저희가 준비한 자료 말고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참가자들이 진행 토론을 하다가 보면 궁금해하거나 하는 자료들을 추가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참가자들과 끊임없이 필요한 학습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 액션 플랜을 세우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교육은 했고 알게 됐는데 스스로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행 계획의 결과로 스리랑카의 프로그램 트리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선 과제가 많이 노출되고 그 과제별로 실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토론 그룹이 각각 조금 다른 처음에 과제를 도출했습니다만 세 개 토론 그룹 간에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부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원인과 그것을 해결했을 때의 효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좀 이렇게 트리의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현장에 있는 그 학교 현장의 담당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학교 통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들에게 연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학교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열심히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금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과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것, 그리고 예산, 뭐 일정 이런 것까지도 좀 다 만들어 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는 이 과제들을 실행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를 하고요. 특히 이제 각 학교에 아직 스리랑카에는 통계 담당자가 없는데 거기를 지정하고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들을 위한 연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뭐 포상을 비롯해서 뭐 인센티브나 뭐 가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했고요. 실제로 이들이 이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다음 연수 때까지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스리랑카의 예산 상황을 모르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개선해 보려고 예산 확보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연계 및 협력 연수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일단 관련 전문기관하고 전략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통계청과 관련해서 통계청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통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통계청에서 강의와 세미나를 이제 같이 해주셨고요. UIS는 유네스코 통계국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통계국과는 이번에는 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과의 앞으로 향후에 연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해서 이렇게 코이카와 캐디와 통계청,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 통계국 이렇게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연수는 실제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연구라고 하는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6년에 시작했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1주기 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 통계와 관련된 뭐 조사나 뭐 현지 방문을 통한 여러 가지 현재 파악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와 2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연수의 되게 중요한 통계 자료의 발굴이나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연구에서 토대를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주기 참가국이었던 스리랑카가 이번에 연수에 이렇게 선정되는 이렇게 연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연구와 실제 연수가 이렇게 연계돼서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대체로 이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 자료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수 내용을 조금 탄탄히 갖고 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매년 저희가 이 워크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이 글로벌 연수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저희 글로벌 연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세션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한국교육개발원 서예원 국제협력실장님, 그리고 충남대학교 박환보 교수님, 교육부 허명옥 서기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연수는 저도 개발원의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감회도 깊고 우수한 성과를 낳은 좋은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토론자로 나서주신 우리 교육부의 교육부 국제화 담당관 서기관님인 허명옥 서기관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국제교육협력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ODA의 1년간의 성과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교육 통계에 관한 저는 어떻게 교육 통계를 접했는지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95년도 고등학교 입사해서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들었던 업무가 이 통계 업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포 용지에다가 막 이렇게 학생 수, 학급 수.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체계적이었던 게 그 연령별 같은 1학년이지만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령별 학생 수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자격증별로 또는 뭐 취득한 그 학력별로의 그런 통계까지도 다 작성을 해서 아주 세밀하고 어려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 가서 이게 이제 작년 자료하고 막 비교해가면서 맞게 작성이 됐는지 또 확인하는 절차도 있었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고 초임이 했어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산 처리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랬던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 그런 통계가 이렇게 정확하고 잘 작성되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청에 근무하면서는 이제 그 통계가 어떻게 정책에 활용이 되는지를 또 직접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일단 학생 수가 나오면 그 학생 수를 가지고 학급 수를 나누고 학급 수 자체가 또 학교의 숫자며 교 직원의 숫자 그리고 또 재정을 학교를 운영하는 재정은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그런 교육 통계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행정을 시작을 하는 것도 마무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까지 다 통계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원구 우리 협력 대상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일 텐데 가장 먼저 이렇게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먼저 수립이 된다 그러면 우리 협력 대상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제일 먼저 나가는 그 천병의 역할이거든 교육 통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뜻깊게 자료를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올해도 작년에 했던 걸 올해로 하셨다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일하면서 세워놨던 계획을
한번 수정해서 하면은 또 그 상황이 더 악화돼서 다시 한번 또 수정되고 수정하고 바꾸고 취소하고 연기하는 게 주 업무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주셔서 본부장님이야 그 관계 선생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발표 들으면서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딱 한 개로 목표를 액션 플랜을 딱 한 개로 줄여가지고 하셨다는 점에서 이렇게 당초 계획을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부담이 좀 있으셨을 텐데도 이렇게 하나로만 줄여서 정말 확실한 거 하나만 건져내자 이렇게 결정하고 하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활동이셨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아마 이 연수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하다 보면은 결과를 또 이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결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염두에 두시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점수 평가를 잘 받는 것보다도 형식적인 평가를 잘 받는 것보다도 스리랑카에서 직접적으로 제대로 된 그 활동이 작동이 될 수 있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하셨다는 게 더 과감한 그런 마음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말 스리랑카에서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구나. 그 마음이 와 닿아서 더 좋았고요. 그리고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점수들이 상당히 높고 4가지 지표 다 점수가 높고 학업 성취도 지표는 솔직히 처음 본 것 같아요. 연수생들의 직접적인 그 연수의 전후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셨는지를 확인해보는 그 지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 제가 의문이 된 거는 그 액션 플랜의 그 활용도에 대한 생각과 업무에 대한 개선 인식도 이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낮았거든요. 그나마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근데 그렇게 그 두 부분이 조금 낮았던 건 혹시 이 통계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작성을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이게 잘못됐을 경우 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 이런 게 이렇게 실무로서의 그 체감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좀 덜 인식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올해가 1차년이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직접 교육 정책별로 심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수한 성공한 통계를 잘 작성하고 활용해서 우수한 성공한 사례 또는 잘 안 돼서 좀 실패한 사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연계해서 연수가 진행이 되면 좀 그런 체감도는 더 확실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가상 스튜디오 이렇게 화면으로만 제가 봐도 신기하다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쇼 프로그램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단순히 화면으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장 견학 갔다 왔던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내가 좀 쇼 프로그램에 앉아있고 구경하고 있고 또 나도 그 안에 참가자로서 이렇게 모니터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고 또 집중력을 더 불러일으켜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좀 그 우려가 확실히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코로나가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좀 수그러들더라도 앞으로 이런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하고 저희 교육부하고는 사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접점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다른 저희 중점 5대 중점 협력국에 비해서는 스리랑카가 이상하게 1기부터 계속 꾸준히 협력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 선도대학으로 2013년도에 인제대학교에서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교 3년 과정을 4년제로 이제 학사로 개편하는 것을 지원을 했는데
그때도 그 성과가 좋았고요. 스리랑카 정부에서 4년제 콜롬보 대학 안에 간호대학교를 설립해서 2017년도에 개교한 걸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에 200만 불 정도를 스리랑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직은 소액이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액션 플랜을 이행하는 계획을 같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성과가 확실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자체적인 예산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구나, 그런 인식이 확실히 들었고요. 앞으로 스리랑카하고 많은 협력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낸다면 더 다른 사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이 통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가 어떤 분야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육아교육이 될지 유아교육이 될지 아니면 초중등의 기초교육이 될지 교육과정 개선하는 업무가 될지 직업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교육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ODA 사업을 좀 한번 성공적으로 저희 모든 연구기관, 교육 분야 특화된 연구기관들이 다 협심해서 한번 큰 꿈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이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KD에서 앞으로 더 맏형으로서의 그 역할을 더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기관님 굉장히 토론을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교육 통계에 관한 그 내용들은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점을 주제로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액션 플랜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대주제를 통해서 쭉 이제 긴 연수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액션 플랜이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까 하는 모든 그 내용적인 측면부터 방법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인력이 들어가야 될지, 또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얼마나 들지,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계산해서 총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를 이제 제대로 수행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통계 담당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증진이 되고 수많은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주제를 잡아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이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은데 그 점을 굉장히 잘 집어서 또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연수라는 것이 이제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또 떨어지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을 항상 더 선호를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온라인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 이제 통계 그 실무진부터 본부장님 이하 이제 모든 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뭔가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걸 이제 최초로 이번에 시도를 하셨는데, 보통 저도 이제 다른 연수팀들한테 외국 분들한테 들어보면 온라인 수업할 때는 들어놓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연수에는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대변하는 것처럼 그 마치 그 말씀하신 방송처럼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얼굴들이 다 같이 나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이 실시간으로 막 통용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좋은 그런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스리랑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협력이 있지는 이제 않았는데, 저희가 이런 연수를 기획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어떤 나라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지원서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데, 마침 이제 지원을 하신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신 나라가 스리랑카였는데 그만큼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허 사무관님 바쁘신데 좋은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토론자이신 충남대학교의 박환보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박환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사례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주제에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그리고 코로나 기후 위기 시기에 국제 개발 협력과 한국의 역할, 아마도 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이자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로벌 연수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행을 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사례 연구를 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글로벌 연수, 이 씨앗 사업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많은 기관들이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자, 한번 끝내자, 잘 흔히 얘기하는 대과 없이 큰 잘못 없이 그냥 끝내자라고 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정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대가 없이 끝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또 혁신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혁신을 하셔서 진행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로 이문환 본부장님, 그리고 이기준 소장님, 이한순 선생님, 이 관계자, 다른 관계자 모든 분들께 정말 큰 박수를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글로벌 연수 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내용이 영역에서 특정 주제를, 통계라고 주제를 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수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도 오고 학습 수준이나 사전 지식이나 백그라운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포커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 코이카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연수가 교육 성과뿐만 아니라 이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자를 좀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연수 사업을 할 때 이런 좀 확대하고 싶어 하는, 그냥 여기에 한국에 한 번쯤 보내고 싶은, 초청하고 싶은 사람을 막 추가하려는 쪽과 이 내용에 집중해서 좀 학습자들을 동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약간의 미묘한 줄다리기도 있는데, 이번 이 한국교육개발원 사업은 스리랑카 22명인데 여기에 더 하셨어요. 보통은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하셨다는 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22명의 스리랑카도 아마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었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뭐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을 참여시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이 우호적인 관계, 지속 가능성, 이전부터 해오셨던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글로벌 연수를 두셨고, 이 글로벌 연수가 일회성 혹은 뭐 3년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앞으로도 교육개발협력 사업 혹은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에 어떤 토대가 된다, 첫발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계속해서 나아가셨던 것이 아닌가,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참여 확대한다고 해도 내용에 대한 전문성,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이 교육 통계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교육개발원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교육통계 중추기관으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고, 그 교육정책을 어떻게 아까 허명옥 서기관님 말씀하셨듯이 교육통계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수집 단계에서부터 더욱 발전한 단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 다양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었고, 그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이게 참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모듈화 시키셨고, 모듈 내에서 세부 주제를 만들고, 그 세부 주제를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시고, 우리가 플레임러닝 교육학 분야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전 학습을 통해서 하고, 실제로 문제 해결의 학습, 그다음 동료 학습은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 연수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장 실습인데, 사실 한국에 오지 못하는데 현장 실습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뭐 직접 가서 막 인터뷰도 하시고 방문해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 유행하듯이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잘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제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뭐 통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근데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이끌 수 있었겠다. 그래서 스리랑카나 타 국가의 다양한 학습 수준 혹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교육 통계라는 내용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기획해서 조직해서 전달할 것이냐, 그 속에서 학습자가 어떤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글로벌 연수 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기관들이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글로벌 연수 사업은 사실은 뭐 보건 분야, 농업 분야, 해당 분야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저는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주제가 다양할 뿐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연수에서 사실은 많은 기관들이 연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방문하고 즐기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와서 한국 문화 같이 손잡고 우리 한류도 체험도 하고 문화 체험하면은 되게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이 글로벌 연수 사업이 약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컨텐츠에 집중하자. 올 수 없다면은 컨텐츠에 집중하고 그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전문성을 토대로 컨텐츠를 구성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큰 고민을 하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지나서 다시 올 수 있다면은 그때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토대로 친해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험을 포함한 현장 방문은 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 분야, 교육 통계뿐 아니라 교육 분야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이 글로벌 연수 사업이라는 교육 사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 우수 사례로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 그 교육 통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책임을 맡고 있는 굉장히 주요한 기관이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문성은 굉장히 탄탄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형식 전문성까지도 저희가 이제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은 또 완화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친밀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이 저희 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담당자님께서 이제 스튜디오 계시면서 거의 뭐 한 열흘 정도 거기에 실제로 머무시면서 전도 지휘를 하시고 굉장히 이제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만큼 아주 큰 수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온라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그 총책임을 맡으신 본부장님께서는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온라인이 아마 이 코로나19가 조금 완화가 된다 그러면 아마 온라인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쌓았던 노하우와 우리의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오프라인 연수도 함께 병행을 하는 그야말로 블렌디드 이제 연수들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한 2, 3년 동안에 이제 나가야 될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잠깐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런 처음에
이 무슨 사례인가 처음에 저희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역시 우리가 약간 성공적인 면은 있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게 된 기회였고요. 또 이렇게 토론을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98년에 이제 교육 통계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 넘기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국가교육통계센터로 교육개발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는 또 기회도 됐습니다. 무엇을 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고민을 사실은 협력국가와 같이 하면 저희가 이게 단박에 이룬 결과가 아니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현재 다 해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해 나가야 할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진행해 하면서 가졌던 고민을 협력국과 같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개도구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 글로벌 연수까지 연계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도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발전하는 계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지도 또 알게 되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약간 저희가 옵저버로 이렇게 넣고 했던 것은 온라인이 한계와 함께 가능성을 이제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옵저버 국가들에게 어떻게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그들에게도 남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스리랑카가 주 메인 참가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치지 않으면서 옵저버 국가들이 또 나름의 성과를 얻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했고 그들이 이제 듣고 또 가서 나름의 이제 약간 전달 연수 비슷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하면서 그 결과 보고를 저희에게 내고 하면서 좀 성과 관리를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연수는 한계와 동시에 그걸 극복하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그 이렇게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저희가 좀 뭐 내년에도 또 되면 이걸 어떻게 갖고 갈지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이 3개년을 연수 대상자가 얼마큼 바뀌고 얼마큼 지속될지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조금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나와주셨지만 이게 이제 그 스리랑카 전체의 일에도 뭔가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 나갈 때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일주기 할 때도 몽골 그 이제 교육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 주제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그때 과장님하고 해서 함께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 일을 어떻게 협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교육부의 국제협력 쪽, 그다음에 교육통계,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리고 각 그 통계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기관들하고 이 결과를 논의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연수하는 체제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조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본부장님 협력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우리 교육부 허석유관님 나와 계시니까요. 서유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저희는 교육 통계라는 이런 그 토픽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ODA라는 것이 조금 교육개발 협력이 외교부 쪽하고 교육부 쪽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님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부랑 좀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같이 협력해야 될 분야라든지 앞으로 이제 함께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몸으로 체화되는 거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꺼내서 뒤집어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따기도 어렵고. 근데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하는 마음, 다 같은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아유, 저희 열띤 토론과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박 교수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고 정말 좀 혁신적인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본부장 임훈남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신 서기관님 그리고 박 교수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수 사례 한국교육개발원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오전 11시부터 두 번째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